칼 융은 임상 심리학을 뛰어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 감정의 혼돈을 헤쳐나갈 나침반을 주었습니다. 그는 관계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 사이에 대화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자가 멀어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관심을 잃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융은 이러한 물러남이 훨씬 더 깊은 무언가, 즉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갈등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내면의 아니마와 아니무스, 즉 여성적 측면과 남성적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아니마는 감정적, 직관적, 그리고 종종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나타냅니다. 남성이 강한 유대감을 느낄 때 그의 아니마는 그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감정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마주하기보다는 멀어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이 드러내는 강렬함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잠시 고요한 호수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남성의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고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래에는 감정, 의심,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깊이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이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남자가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기 설명했듯이 무의식은 말이 아닌 상징의 언어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물러설 때 그는 그 언어를 해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외로운 과정입니다. 그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시 연결되기 전에 명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침묵을 문자, 전화, 질문으로 채우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융은 이러한 충동이 그림자, 즉 거부나 상실을 두려워하는 우리 내면의 일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붙잡으려고 할수록 상대방이 물러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그림자에 직면할 때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쫓아가는 대신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으로 한 걸음 물러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융에게 있어 이러한 놓아주는 행위는 약함이 아니라 관계가 숨 쉴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힘의 행위입니다. 칼 융에게서 영감을 받은 정신 수련을 해봅시다. 눈을 감고 당신의 관계를 만다라라고 상상해 보세요. 만다라는 융기 존재의 총체를 상징하는 원형 기호입니다. 만다라의 중심에는 당신의 본질, 당신만의 빛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관계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칩니다. 친밀함, 거리감, 기쁨, 그리고 의심의 순간들이죠. 누군가 떠나갈 때 산산이 조각나는 것은 만다라의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인식입니다. 융에 따르면 당신의 임무는 그 중심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거리가 당신의 빛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는 고통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개성화 과정, 즉 가장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로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칼 융은 인내심과 자기 관찰을 강조했습니다. 그가 멀어지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공간을 당신의 행동으로 채우려는 충동을 억누르세요. 대신 당신의 에너지를 내면의 세계로 돌리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거리에 반응하는 나의 부분은 무엇인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가? 이 침묵이 닿는 것은 오래된 상처인가? 융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성장의 기회이며 우리가 무시했던 우리 자신의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성장에 집중함으로써 당신은 불안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윤기 자석처럼 매력적이라고 말한 진정성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모든 소외가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후가 중요합니다. 칼 융은 말뿐 아니라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권장합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당신과 연결되어 있다면 당신은 작은 몸짓으로 그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 그가 말할 때 진심 어린 관심, 당신을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 등입니다. 이것들은 그의 아니마가 여전히 당신과 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비록 그의
무의식이 돌아갈 다리를 찾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윤근 무관심의 징후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차가운 반응, 당신의 삶에 대한 호기심 부족 또는 완전한 노력 부족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윤기 말했듯이 당신과 함께 걸을 준비가 되지 않은 누군가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놓아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연금술적 과정, 즉 상호적인 변화라고 믿었습니다. 남자가 물러설 때 그는 자신의 도가니 속에서 잠재의식의 불꽃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불꽃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불꽃 안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는 행동의 주변부가 아닌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근, 진정한 연결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개별적인 리듬에 대한 진정성과 상호 존중을 통해 길러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거리에 자신감을 가지고 반응한다면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의 가치는 당신의 친밀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거리를 잊어버리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칼 융은 화해는 의식적인 과정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비난으로 맞서지 말고 일어난 일을 무시하는 즉각적인 호의로 맞서세요. 균형을 유지하세요. 수용적이지만 지나치게 호의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융에게 영감을 받은 이 접근법은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자신 또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충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호적인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은근히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칼 융의 지혜가 가장 빛납니다. 그는 놓아주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해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머무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놓아줄 때 더 큰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윤근 이를 개성화 과정에 대한 믿음의 행위라고 부를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삶의 주인공으로 선택합니다. 이 행위는 자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발산하는 에너지도 변화시킵니다. 융의 말처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변화하고 우주는 그 변화에 반응합니다. 이 여정을 나아가면서 칼 융이 강조했던 것 바로 자기 성찰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거리에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은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어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고 있는가? 나는 어떤 힘을 드러내고 있는가? 윤근 관계가 우리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그림자에 용기 있게 맞서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더욱 완전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칼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은 투사입니다. 누군가 물러설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그들의 침묵에 투사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내가 뭔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투사가 현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대신 윤기 투사 해제라고 부르는 것을 실천하세요. 이는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통스러운 이야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든 새로운 사람이든 더욱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그가 제시한 개성화, 즉 가장 충만한 자아가 되는 과정입니다. 관계의 맥락에서 개성화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멀어질 때 그것은 당신의 개성을 강화할 기회입니다. 그의 부재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당신은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꿈을 포기했나요?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하나요? 융근 자신의 본질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성과 공명하는 관계의 등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 칼 융에게서 영감을 받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그에게서 소식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본능적으로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지만 융의 조언을 따르고 한 걸음 물러나기로 합니다. 침묵을 채우는 대신 융이 권했던 것처럼 하루 종일 일기를 씁니다. 생각, 감정, 두려움을 적습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이 거리에 반응하는 걸까? 라고 자문해 봅니다. 그의 침묵이 어린 시절에 거부당했던 상처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상처를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반응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러한 자기 성찰이 정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연금술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칼 융은 삶을 연금술적인 과정으로 보았고 어려운 순간들을 성장의 도가니로 여겼습니다. 남자가 떠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어쩌면 그림이나 춤처럼 잊고 있던 취미를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윤기 깊이 소중히 여겼던 창의적인 면을 끌어낼 수 있는 취미, 말입니다. 아니면 융의 저서를 연구하며 그의 원형과 집단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자신과 타인과의 더욱 충만한 관계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이제 칼 융이 우리가 피하도록 도와주는 흔한 실수, 바로 관계의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멀어지면 완벽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상대방의 관심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 전략을 사용하여 상황을 해결하려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윤근 통제는 환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정신은 너무 복잡해서 조종될 수 없습니다. 결과를 강요하려 하지 말고 과정을 믿으세요. 융은 진정한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자유롭게 존재할 때 흐른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여정을 요약하는 칼 융의 명언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정복하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누군가의 거리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있든 없든 내 길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용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역동성을 변화시킵니다. 윤기 설명했듯이 저항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의 침착함과 자신감에 이끌려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몇 주간의 침묵 끝에 그가 돌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칼 융은 우리에게 원망이나 과도한 집착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행동하라고 권합니다. 따뜻하게 답하되 명확한 경계를 두세요. 예를 들어 그가 문자를 보낸다면 답장하기 전에 잠시 멈춰 보세요.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진심을 담아 답장하되 이전과 같은 친밀함을 되돌리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윤근 지금이 바로 관찰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가 진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인지요?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자존감, 즉 당신이 쌓아온 개성의 반영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관계에 빛을 비추는 또 다른 개념인 집단 무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행동을 형성하는 보편적인 패턴인 원형 아키타입을 공유한다고 믿었습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원형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따라 파트너를 영웅이나 그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거리를 두면 당신 안의 그림자 원형이 활성화되어 버림받거나 부족하다는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근 이러한 원형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거리를 위협으로 여기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어떤 원형을 투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되찾을 수 있을까? 칼 융의 작업에서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은 꿈을 무의식의 메시지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와 거리를 겪고 있다면 융은 꿈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합니다. 꿈은 당신의 정신이 무엇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잃는 꿈은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고 자유에 대한 꿈은 당신이 놓아줄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융의 권장대로 꿈일기를 쓰고 패턴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연습은 당신을 무의식과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인내심은 칼 융이 개인적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미덕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답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근 정신이 자아와는 다른 시간선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어둠이 필요하듯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대처하기 위해 거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 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조용히 기다림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공간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성장할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이어서 칼 융의 개념, 즉 동시성 (synchronicity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에 의해 조율되는 의미 있는 연결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스스로와 거리를 둔다면 그것은 동시성일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거리가 당신을 더 높은 목적, 즉 삶의 새로운 장으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주는 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윤기에 따르면 답은 항상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의 지혜가 당신의 닻이 됩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은 자기애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 머물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여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근 놓아주는 것이 연금술과 같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고통을 자유로 바꾸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기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윤기 믿었듯이 진정한 자아와 일치할 때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칼, 윤기 우리가 피하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이상화입니다. 누군가 떠나갈 때 그 사람을 이상화하고 좋았던 시절만 기억하고 힘들었던 시절은 잊기 쉽습니다. 하지만 윤근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빛과 그림자를 통해 보라고 권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들의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가? 이러한 명확함은 원망이 아닌 평화로 그들을 놓아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윤기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칼 융이 즐겨 사용했던 비유, 바로 나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잡아당긴다고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시간을 줘야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입니다. 누군가와의 거리가 겨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겨울은 뿌리가 더욱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을 가꾸세요. 독서, 명상, 친구들과의 소통, 그리고 열정을 탐구해 보세요. 윤근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뿌리가 있든 없든 번성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칼 융이 심도 있게 탐구한 주제입니다. 그는 시련이 영혼이 단련되는 시련이라고 믿었습니다. 남자가 떠나는 것은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윤근 이를 회복 탄력성을 키울 기회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관계를 추구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가치를 믿을 때마다 당신의 정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이 관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칼 융의 이 명언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관계는 화학 반응입니다. 관계가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가 멀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경험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어떤 버전의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윤근 모든 변화가 당신을 진정한 자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가 돌아왔지만 무언가가 바뀌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관심이 시들해 보이거나 그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직관, 즉 무의식과 연결되는 내면의 목소리를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더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연결인가? 이것이 나의 가치를 반영하는가? 융은 진정한 사랑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고양시킨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을 고양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놓아줄 때일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아니라 그 교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감사는 칼 융이 변화를 가져온다고 여겼던 개념입니다. 멀리서라도 감사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직관에 귀 기울이고 독립심을 강화하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윤근 감사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지혜로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운 모든 것을 목록으로 적어보세요. 융에게서 영감을 받은 이 행동은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칼 융의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집단 무의식은 사람뿐만 아니라 시대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느끼는 거리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패턴의 일부입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이별의 아픔을 겪으며 치유의 길을 찾아왔습니다. 융은 당신이 이 고대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연결을 통해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힘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성은 칼 융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의 본질에 충실한 삶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남자가 떠나면 그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바꾸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유혹에 저항하라고 조언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에게 진실한가? 나는 진실에 따라 행동하는가 아니면 두려움에 따라 행동하는가? 융에 따르면 진정성은 진정한 관계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이어서 칼 융이 사용한 비유, 즉 강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은 강처럼 정해진 곳으로 흐릅니다. 누군가 떠나면 강이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강은 항상 제자리를 찾는다고 일깨워줍니다. 삶의 흐름을 믿으세요. 만약 강이 당신과 함께하도록 되어 있다면 강은 당신을 다시 만나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신뢰가 평화로운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치유는 칼 융의 작업에서 핵심 주제입니다. 그는 모든 상처가 변화로 가는 문이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와의 거리가 아프다면 그것은 오래된 상처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고통이 그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을 치유하도록 초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에게 말하세요. 이러한 융의 자기애는 내면으로부터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칼 융의 이 명언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되고자 선택한 것이다. 그 거리가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요? 아니면 믿을 것인가요? 붙잡을 것인가요? 아니면 놓아줄 것인가요? 융은 각각의 선택이 당신의 개성화, 즉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한 한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 순간을 되돌아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어쩌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 안의 힘을 발견하고 고통을 지혜로 바꾼 한 여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이 순간이 선물이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빚어낸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융이 믿었듯이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은 칼 융이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주제입니다.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는 맹목적인 희망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신뢰하는 희망입니다.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되는 것입니다. 융은 각 장이 다음 장을 위한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자신 안에 치유하고 성장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안에 희망을 품으십시오. 융은 이 희망이 어둠 속에서 당신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칼 융의 마지막 통찰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영혼의 만남입니다. 누군가 떠난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애는 다음에 올 모든 것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 평화롭게 놓아주고 과정을 신뢰하며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했기에
당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사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사랑 때로는 아프지만 진실을 드러내는 징후를 이해하셨다면 곧 만나요.